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돈 되는 좋은 업종 살펴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오늘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차 소장님은 또 오늘 어떤 섹터와 테마에 집중하고 계실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자동차주를 돈 되는 섹터라고 차영주 소장님은 살펴보고 계시네요. 자,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미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동차 관세는 15%로 한다. 근데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확정을 했고 그 관련된 내용도 공개가 됐고 소급 적용을 해서 지난달 11월부터 15% 관세로 소급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시청자분들. 자, 그럼 자동차주 출발하는 겁니까, 소장님? 예, 일단 재료적인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상황들을 놓고 네네. 보면 오전부터 제가 자동차주들을 이제 끊임없이 봤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가수급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재료, 이 재료가 새로운 재료는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네. 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한 5% 남짓 오른 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강한 수급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자동차주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 놓고 보면 절대 시장에서 윗꼬리를 안 달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단다라는 것은 한두 호가 정도만 윗꼬리를 달고 계속해서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붙었는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매도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 자동차 주식에 좀 지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올라오는 김에 오늘 좀 정리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신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주가 없다라면 그리고 현금 여력이 있다라면 오히려 저는 오늘 적극 매수 관점으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글로벌 친환경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어제 오늘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친환경 차를 얼만큼 잘 파느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우리 자동차주들에 대한 새로운 모습, 관세 얘기 말고도 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주들이라고 한다라면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씀드려도 몇몇 분들은 야, 자동차주 믿을 수 있어? 자동차주인지 못 믿어. 지금 나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주가 보여왔던 정말 조금 불확실한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분명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잡히면서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주 많이 지쳐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관세가 이제 명확하게 결정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은 이제 완전히 좀 벗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주가 최근에는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또 로봇의 모멘텀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럼 소장님이 자동차주 중에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자동차주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현대오토에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상승률은 제일 좋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오늘 현대 글로비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글로비스요? 하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급등한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글로비스가 우리가 이제 작년 9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하겠다.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연말이 12월이면 분기 배당 줍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자로 배당이거든요. 분기 배당이 아니면 내년 4월에 배당을 할 텐데 분기 배당 주기 때문에 12월 말일자로 배당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현재 PCC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영업이익이 93%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영업이익이 증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겠느냐?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본다라면 주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현대오토에버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제 오토에버는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긍정을 보시니까 HL만도를 좀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HL만도, 네. 제가 오전만 하더라도 HL만도가 이제 플러스가 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한번 좀 실현하는 것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오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1시 때 나오니까 지금 현재 HL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 전환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더 거래도 좀 분출하고 있는 상태. 오히려 지금 밑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L만도와 현대글로비스 두 종목을 살펴보고 계시네요. HL만도는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모멘텀 받으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주 중에 가장 좋게 볼 만한 뭐 중장기로 저희가 내년까지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하나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탑픽으로 뭘 보세요, 소장님? 일단 현대차를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5일선 저항 받고 있는데요. 그걸 당연히 하는 듯이 이제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판매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인도 법인이라든지 아프리카 법인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누르려고 하는 힘도 상당히 있는데 이 누르려고 하는 힘을 뚫어주게 되면 뭐 자동차에 있었던 공매도도 쇼크버링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한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주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현대차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현대차 이제 진짜 마에 30만 원 좀 돌파할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보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두 번째 선택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전력기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업종도 최근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뭐 역시 죽지 않네요. 전력기기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다시 잊을만 하면 살아나고 또 쉬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력기기 업종은 투자 저희가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전력기기도 최근에 조금 쉬었죠. 상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방, 원전 전체적으로 다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역시 이제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섹터들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조정 이후에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실적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년에도 여전히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원을 제외한 조방전을 전 12월에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올해 우리가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막대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근데 주가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영업이익이 막대하게 났다는 것은 배당의 매력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배당수도 분리과세가 내년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배당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배당액 자체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배당 투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배당 성향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는 배당액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내년에도 우리가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우리가 수지점과 막대하기 때문에 전망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배당 라기를 하려면 주가가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EPS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10월 정도라면 배당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이익 모멘텀이 이제 상승 모멘텀이 더 중요했는데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배당과 그다음에 내년도의 긍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 물려도 속된 말로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배당부에 네. 따라서 주가가 좀 빠져서 물리는 거 이런 부분들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연말 배당까지 챙기면 뭐 잠시 물리거나 쉬더라도 배당으로 다 충당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설비 종목들 선정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오늘 산일전기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가벼운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배당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LS일렉 말고 네. 가벼운 종목은 이제 산일전기, 대한전선 이런 건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송배전 관련 대장주로서 시장에 관심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지만 오늘 전혀 윗꼬리를 달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우리가 다시 재차 가져야 되는 대장주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LS일렉인데요. LS일렉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부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S일렉이 기간 조정을 겪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 강도가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하려는 움직임, 매도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떠받치는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LS일렉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관심권에 두어야 할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일렉트릭, 산일전기 두 종목 뭐 여전히 좋은 평가 받고 있죠. 내년에도 실적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쪽에 탑픽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배당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탑픽은 효성중공업이다. 효성중공업.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잔고가 지금 10조가 넘어선 상태에서도 계속 수주잔고가 쌓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배당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배당은 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간 및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재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80만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40만 원, 손절가는 17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조정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미국 쪽에서나 뭐 우리나라나 뭐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 뭐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경쟁자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또 가성비도 좋고 실력도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